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찰쌤입니다. 야, 달리기 하면 무릎에 안 좋아.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운동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있어서 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다른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달리기가 무릎에 안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안 좋을까요? 오늘은 달리기와 무릎 건강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러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달리기 하면 무릎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시작된 진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누굴까요? 육상 선수? 취미로 러닝을 하는 일반 러너들? 제 생각에는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누군가가 어느 날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를 잡기 위해서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거려서 평소에 안 하던 뜀박질을 하게 된 후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무릎이 시큰시큰하거나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달려보니까 무릎이 아프네. 달리니까 무릎에 안 좋은 느낌이 들어. 너 운동으로 달리기 한다고? 30분을 계속 뛴다고? 야, 무릎 안 아파? 무릎에 안 좋을걸?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라톤 선수들 또는 달리기가 기반이 되는 여러 운동의 선수들이 무릎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확실히 달리기는 많이 무리해서 하면 무릎에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한 가지 더. 무릎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 aka 도가니는 우리 몸 중에서 몇 안 되는 소모성 제품입니다.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닳기만 하게 된다는 건데요. 달리기 같이 무릎에 충격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무릎 연골은 계속 닳게 되고, 그럼 결국은 무릎 관절염으로 더 쉽게 가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상당히 과학적인 논리죠.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달리기 하면 무릎 나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숫자가 직관적이고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로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연골의 강도와 수명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에서 100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50에서 100 이하의 충격만 가해지게 된다면 연골은 크게 닳지 않고, 그 이상의 부하를 받게 되면 연골이 닳게 된다는 가정이죠. 가령 30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2시간 걷기는 연골의 소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또는 과사용으로 인해서 무릎 어딘가를 다치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연골은 일정량을 소모하게 되고, 그럼 100에서 90 또는 80으로 퇴행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살아가면서 무릎 연골의 점수는 깎이기만 할 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안 뛰던 사람이 갑자기 뛰게 되면 평소보다 많은 부하가 무릎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오래 뛰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무릎에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시큰거리거나 뜨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너무 많이 무리해서 쓰면 연골이 닳아서 안 좋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무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겠네. 연골은 계속 소모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릎 연골 외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연골을 보호해주는 인대, 힘줄 등의 여러 결합 조직과 근육들이죠. 이것들은 연골의 보호막, 쉴드 역할을 하는 녀석들인데, 그 강도가 0에서부터 1000까지 얼마든지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쉴드가 약하다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충격들이 연골에 직접 타격을 주게 될 거고요. 쉴드가 강하다면 연골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연골 닿는 것이 무서워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보호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체중이 늘거나 조금만 무리해도,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연골이 쉽게 손상됩니다. 껍데기 없는 달팽이처럼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무릎 연골을 위해서 오히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운동선수는 근육이랑 무릎 관절이 엄청 튼튼할 텐데 보호막이 1000점. 그런데 왜 무릎 부상이 올까요? 1000점의 보호막을 넘어설 정도의 갑작스러운 외상, 너무 많은 훈련량, 성적을 내기 위해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연골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쉴드의 강도, 보호막의 점수를 최대한 올려주는 방식으로 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을 통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게 되면 연골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점의 지속적인 과사용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막이 300점으로 떡하니 버텨주고 있다면 무릎 관절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강해지게 될 겁니다. 달리기는 하체 중심의 전신 운동이죠. 전신, 그 중에서도 특히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의 주변 결합 조직과 근육에 적절한 부하와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관절 보호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방금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지나갔는데요. 바로 적절한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초보 러너의 경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러닝 후에 뜨끈하거나 시큰거리는 증상이 초반에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다면 보통은 어떤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잘 쉬고 또 가볍게 달려주게 된다면 조금씩 적응하면서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릎으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호막이 생성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나이나 이전 운동 경력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때 보호막을 5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러닝은 50점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죠. 운동을 안 하던 30, 40대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서 덜컥 열심히 뛰어버리면 생각보다 쉽게 무리가 되고 부상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걷기와 병행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러닝을 지속할 때 보호막은 100점, 200점으로 강화되게 되고 그때에는 또 그 강도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무리하지 않는 러닝을 지속함으로써 부상 없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아예 러닝 초보보다 오히려 시작한 지 몇 개월 정도 되는 러너에서 부상이 더 잦을 수 있는데 러닝이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보호막 점수보다 더 높은 강도의 러닝을 자꾸 시도하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내 보호막의 점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러닝의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상이 발생하기 쉽죠. 부상을 주로 다루는 잘쌤의 입장에서 부상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몸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내 보호막의 점수를 느끼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드려보자면 처음에 크게 준비하지 않고 10km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뛰다 걷다 했죠. 1시간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무려 일주일 동안 무릎이 화끈화끈하면서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말 맞다나 역시나 달리기는 무릎에 좋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것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되었겠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10km를 1시간 내에 뛰어도 전혀 무릎에 무리가 없습니다. 보호막이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정도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는 모든 러너들이 아마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전에 힘들게 달렸던 거리를 지금은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다라는 팩트 말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통해서 무릎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강해진 걸까요? 물론 제가 30km를 뛰게 된다면 또 무릎이 화끈거리게 될 겁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적절한 러닝을 꾸준히 지속하게 된다면 아마 나중에는 30km도 무리 없이 가능해질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마라톤을 1000회 뛰신 분의 무릎 MRI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시죠. 저도 이제 뭐 마라톤 뛰면 그렇게 손상이 많이 안 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야, 저 정도로 뛰면 뭔가 손상이 오긴 오겠다 생각은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 무릎에서도 사진 보시면은 뭐 아주 근육은 20대, 30대처럼 아주 잘 발달돼 있고 관절 연골, 그 반월상 연골판 같은 거 아주 잘 보존돼 있고 그 연골 표면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뭐 아주 건강하세요. 검사 결과 60대 보통 성인 남자의 무릎과 비교했을 때 1000회 이상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의 무릎이 훨씬 더 근육도 많고 훨씬 건강했다.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강도의 달리기가 어떤 무릎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달리기가 무릎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상태와 맞지 않는 무리한 달리기가 무릎에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그건 지금 운동을 하니까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나이 들면서 관절염이 빨리 온다니까? 이건 저도 그렇고 꽤나 많은 러너분들이 그 정도로 아직 나이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BJSM에서 2022년도에 제시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무릎 관절염 발생률은 10.2%라고 이야기했고요. 취미 러너에서는 3.5%,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정도라면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에서는 13.3%에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결과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적절한 강도의 러닝은 무릎을 강화해서 관절염을 의미 있게 예방할 수가 있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무리한 훈련과 욕심은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기로 세계 정복할 것이 아니라면 달리기는 우리 몸과 정신과 그리고 무릎까지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의 내 수준과 그리고 지금의 몸 상태를 항상 잘 체크함으로써 너무 무리한 러닝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무릎은 절대 어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행복하게 달리는 것이 우리 모든 러너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잊지 말고 자주 상기해 주시면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